오늘은 1799년부터 1850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발자크의 소설 외제니 그랑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요한 등장인물들은 프랑스 시골의 부유한 지주 그랑데 씨와 그의 딸 외제니, 그리고 파리에 사는 그랑데의 조카이자 외제니의 사촌 동생인 샤를입니다. 그랑데 씨는 부지런하지만 매우 인색한 수전노이고 외제니는 매우 순종적입니다. 샤를은 파리에서 귀족처럼 살면서 유부녀 애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23살로 성장한 외제니의 집에 그녀보다 1살 어린 사촌 샤를이 찾아와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발자크의 또 다른 소설 골짜기의 백합에서 연애 사건이 일어날 때 펠릭스의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이 소설에서도 사건이 시작될 때 샤르르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리고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라 하지만 아직 22살밖에 안 되었으므로 소년기를 방금 벗어난 아이. 그래서 자칫하면 어린애다운 행동에 자신을 맡겨버리기가 일수인 나이이다. 그럼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일전 한 푼 꾸어 쓰는 일이 없는 것으로도 그랑데 씨는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돈 버는 솜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랑데 씨는 능구렁이요 호랑이를 닮은 데가 있었다. 몸을 감추고 웅크리에서 한참 동안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재빠르게 덤벼드는 수법을 체득했다. 그리고 돈지갑 아가리를 딱 벌리고 돈을 썰어 넣은 다음 마치 꿀꺽 삼킨 먹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랭하고 천천히 소화시키는 눈구렁이처럼 조용히 낮아빠진다. 생전 처음 한적한 시골 구석을 방문하게 된 샤를은 현대적인 유행의 멋을 터득한 상류사회 청년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게 세련된 격식을 갖추고 나타났는데 옷차림 따위를 사치스럽게 준비해서 도저히 그들이 겨룰 수 없는 상대임을 느끼도록 해서 시골 신사들이 두 손을 들게 하고 시골의 한 세대 앞서는 유행을 퍼뜨리며 파리 생활에 새로운 디자인을 수입하여 주자 등등의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샤를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전부 유행의 첨단을 걷는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멋쟁이 청년이라면 때로는 그와 같이 유행의 첨단을 걷는 옷차림을 버리고 고상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러 소탈한 옷차림을 택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 발자크는 그랑데 씨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고? 그걸 신는 사람의 값어치보다 그 신발값이 더 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우스우냐?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물질보다 더 값어치 없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천박한 부자 그랑데 씨와 사치와 허영과 향락과 자만에 가득 찬 청년 샤를이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또 발자크는 세습 유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까마귀란 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프감이지. 정말입니까, 주인님? 까마귀는 송장을 먹는다던데. 너는 바보로군. 사람도 역시 송장을 먹고 살아가지 않는가? 유산이란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나? 유산을 받아먹고 있는 인간은 송장을 처먹고 있는 까마귀와 다를 바 없다는 발자크의 말에 나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송장을 처먹고 사는 부잣집 자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이 내 송장을 처먹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살았던 23살의 외제니는 허영덩어리 샤를의 겉모습만 보고 홀딱 반하고 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순진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사내의 내면은 살피려 하지 않고 겉모습에만 눈이 먼 외제니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외제니로 말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인물이나 옷차림에 있어서 샤를처럼 빈틈없는 전형적인 인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왠지 이 사촌이 하늘나라에서라도 내려온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고상하게 곱슬거리는 윤기나는 사촌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에 넋을 잃고 말았다. 또 멋있게 만들어진 고급 장갑의 매끄러운 표면을 살며시 만져보고도 싶었다. 샤를의 조그마한 손이나 윤기 있는 얼굴빛이나 청결한 매무새, 섬세한 생김새가 부러웠다. 그녀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아가씨였다. 이렇게 순박한 외제니에게 멋쟁이 사촌이 심어준 인상은 굉장한 것이었다. 샤를의 동작, 안하무인격인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외제니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외제니는 샤를을 사랑하게 됩니다. 흔히 시골 여자는 습관적으로 매우 부끄러워하거나 조심스럽게 삼가는 듯한 눈짓을 보인다. 하지만 쾌락이라고 하면 남몰래 즐기는데 모든 여자는 가장 어리석은 여자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자크가 그랑데 씨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친구야. 비옥한 땅에 포플라를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구경시켜 드리지. 비옥한 땅에 그다지 값어치 없는 포플라를 심는 어리석은 농부가 있듯이 비옥한 땅에 호색한 건달을 심는 어리석은 여자가 있듯이 비옥한 나라에 독재자를 심는 어리석은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샤를이 외제니의 집에 도착한 바로 그날과 그 다음날 그랑데 씨의 동생 즉 샤를의 아버지가 파산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랑데 씨가 말합니다. 파산에는 과실에 의한 파산과 계획적인 파산이 있는데 계획적인 파산이란 말이야. 불행하게도 법률 안에서는 도둑질을 한 걸 뜻하는 거야. 거렁뱅이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를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여 사랑에 빠진 지 겨우 며칠 만에 외제니는 샤를과 헤어집니다. 한편 그랑데 씨는 그 후로 증권과 국채에 투기를 하여 더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욕심 많은 인간은 내세 따위는 눈꽃만큼도 믿지 않는다. 현실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인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금전이 법률이나 정치 또는 풍속을 지배하는 까닭을 이와 같이 생각하면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사치와 허영과 향락이 판치는 지상낙원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달할 것. 그리고 그 옛날 영원한 행복을 목적하여 인간이 죽음의 박해를 참아냈듯이 일시적인 소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을 것. 어디 그뿐인가? 이 생각은 어디에나 법률 속에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 증거로 법률은 그 자신을 만든 입법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묻는 대신 무엇을 지불하겠는가 하고 질문한다. 욕망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으며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가진 어떠한 욕망인들 금전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랑데 씨에게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투기를 해서 상대방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고 싶다는 욕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타인을 착취함으로써 자기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약육강식에 희생되는 자들을 조롱할 권리를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닌가. 어린 양을 부자들은 울 안에 가두어 충분히 살찌게 한 다음 이것을 잡아서 굽거나 끓이거나 요리를 해먹고 게다가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부자들이 어린 양에게 먹이는 사료는 금전과 모멸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한때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쌓아봐서 잘 아는데 우리 주위에는 계획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교묘한 탈세, 언더밸류와 같은 서류 조작, 투기 등
법률 안에서 도둑질을 한 도둑놈 사업가들, 도둑놈 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과 부자들 대부분은 성공한 도둑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가들과 부자들을 존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업가들과 부자들은 정치가나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시골의 읍장이었을 때 그랑데 씨가 좀 더 양심을 가지고 사회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행운을 얻어서 국제 문제를 취급하는 회의에라도 파견되어 사적인 이익에만 사용하던 뛰어난 재능을 고향을 위해 발휘했다면 그가 프랑스의 영웅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물 중에는 출생지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번식을 할 수 없는 놈이 있는데 아마 인간에게도 그런 종류의 동물과 같은 정신의 소유자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대목에서 나는 어떤 악명 높은 사기꾼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의 재능으로 다른 나라를 사기쳐서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터이지만 우습게도 그는 다른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인간도 이 소설의 그랑데 씨처럼 자기 출생지를 떠나서는 재능을 발휘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동물과 같은 정신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따위 인간들을 떠받드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직도 많아서 그 나라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자크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는 기억력이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 그랑데 씨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돈에 대한 욕심이 심해져 아내가 죽은 지 2년 후 평생 자신이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8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외제니는 사를과 헤어진 뒤 계속 시골에서 샤를에 대한 연정을 품으면서 살고 샤를은 외국에서 사업을 일으켜 부자가 되지만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타산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이 더욱 더 자라 잔혹한 속물이 됩니다. 모든 것을 밤낮으로 이해타산에만 관련시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차갑게 위축되고 아주 메말라 버렸다. 샤를은 돈벌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나이가 되어갔다. 중국 사람이나 흑인, 화류계 여자들을 매매해서 엄청난 폭리를 얻었다. 세관을 속여 밀수까지 하게 되어 인간의 권리 같은 건 도외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헤어진 뒤 7년 후 부자가 되어 프랑스로 돌아온 야심만만한 속물 샤를은 부유한 귀족 처녀와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그 소문을 들은 외제니는 충격을 받아 수녀가 되고자 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계획을 말립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삶이지만 수녀가 되는 것은 죽음이니까요. 결국 외제니는 수녀가 되지 않지만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지상에서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가정도 아이도 모두 훌훌 등지고 표현이 세상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게으르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평가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경험하여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게으른 여자입니다. 겨우 며칠 만난 샤를의 겉모습에 홀딱 반하여 깊은 사랑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타락한 속물 샤를에게 버림받았다 하여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따위 속물인 줄 착각하고선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남자 찾는 것을 포기해버린 게으르고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